자, 먼저 자모비로 실습을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 실습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모비에서 바로 확률값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습 데이터 없이 자모비로 바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모비로 하게 되면 자모비에서 설치된 기본 우리 패키지들에서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여기 안에 계산할 수 있는 함수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모비 또는 R,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R 이런 도구들은 그 무료로 제공되면서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패키지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그 분석 들어가서 우리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듈로 들어가 보시면 자모비 라이브러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게 깔려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패키지들이 여기 우리가 깔려 있는 게 있고요. 요게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있는 메뉴로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모비 라이브러리라는 걸로 우리가 설치를 해 볼게요.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여기 SCATR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고요. 보면 인스톨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R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우리 디스트리뷰션 액션이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디스트리 액션이라는 요 패키지가 있는데 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인스톨을 누르면 자동으로 금방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종료해 보시면 설치가 된 모듈이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이 모듈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 않다, 여기에 보이는 것도 싫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Show in 메인 메뉴라는 게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안 보이죠. 다시 요걸 누르면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설치했다가 보여지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감춰두기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디스트리뷰션 거기서 우리 이항 분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 보면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걸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이즈, 프로버빌리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성공 확률에 대해서 나왔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3번 던진 걸로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3사람이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3사람이 있었을 때고요. 성공 확률은 우리 0.4였습니다. 그죠? 3사람이 있었을 때 성공 확률이 0.4고 3사람이었을 때 확률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은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확률값을 찾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확률값을 주어지고 그 확률값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우리 이항분포하고 하는 뒤에 가보면 포화송 분포는 요거를 주로 이용할 거고요. 나중에 우리 정규분포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요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총 3명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3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성공 확률이 0.4일 때 처음에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즉 3명 중에 아무도 못 받을 확률입니다. 못 받을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죠. X값, 요 X값이 0일 때, 즉 아무것도 없을 때 확률이 얼마냐면 0.212고요. 이렇게 확률 분포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확률 분포로 표시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있는 확률이 이 부분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확률 값은 0.216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을 해주면 1 이상일 확률, 그죠? 1 이하일 확률, 요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요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값일 때는 요 안에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 더 해볼게요. 우리 예제 중에 또 10개가 있었죠. 10명이라고 했을 때, 또는 10번을 반복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10번을 반복했다고 했을 때, 자, 성공 확률이 0.4가 아니고 우리 한 0.7로 해볼까요? 0.7로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확률 분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무도 못 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네요. 그죠? 아무도 못 받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연마 성공 확률이 0.7%일 때 이렇게 우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10명을 다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10명 다 받을 확률을 해볼게요. 10명 다 받을 확률은 0.028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값 중에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는 어떤 특정한 확률값입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또는 2일 때, 자, 그런데 우리가 확률값을 계산할 때 뭐뭐 이상이거나 이하일 때를 하게 되죠. 그럴 때는 누적 분포입니다. 자, 이하일 때 요게 들어가고 이상일 때 요렇게 들어가는데, 자, 우리 7개로 한번 해볼게요. 10명일 때 7명 받을 확률은 성공 확률이 0.7이고요. 7명만 받을 확률은 우리가 0.268이고요. 자, 7명 이하로 받을 확률은 해볼게요. 그러면 0명이 못 받을 확률부터 쭉 해서 7명까지 받을 확률은 다 더하면 누적 확률을 해보면 0.618 정도 되네요.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해보면 0.7 이상 받을 사람, 7명 이상 받을 사람은 반대로 0.65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확률 사이에 있을 값을 해볼게요. 그럴 때는 요겁니다. 요건데, 지금 여기 요런 메시지가 뜨죠. 자, 이거는 이 값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2명에서 8명 사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가 이렇게 10명이고, 요 위에 보면 파라메터에 나와 있죠. 성공 확률이 0.7이고, x1이 1이고, x2가 8인 때 요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2, 3, 4, 5, 6, 7, 8 요 4개를 이렇게 중간 사이 값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포함을 했을 때는 총 데이터 값이 0.85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0.851, 85.1% 확률입니다. 그게 언제냐? 2명부터 8명까지 받을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독 확률, 이하일 확률, 이상일 확률,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일 확률 값을 계산하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트리뷰션, 이번에는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요 람다 값이 나오죠. 자, 우리가 예제에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예제는 우리 10분 동안에 1회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동안에 1회 전화가 왔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람다를 1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10분이라는 기간은 여긴 표시는 안 되겠죠. 안 되고, 거기에 1번 안에가 평균 값이라는 말입니다. 평균 1회 정도 왔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회일 때 한 번도 전화를 못 받을 확률은 볼까요? 36.8%나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받을 확률은 우리 0.368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제에서 우리가 2번이라 그랬으니까 2번 받을 확률을 해보면 0.184 나와 있죠.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 확률 분포표랑 비교해 보면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죠? 자, 그러면 2회 이상 받을 확률은, 해볼까요? 이하 받을 확률부터 해볼까요? 이하 받을 확률을 해보면, 한 번도 못 받을 확률, 또는 한 번, 또는 2번까지 받을 확률을 해보면 거의 92%가 되네요. 자, 그래서 10분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안 받거나, 한 번 받거나, 2번 받을 확률은 거의 92%
정도 된다. 만약에 반대로 2번 이상 받을 확률을 해보면 0.264가 나오죠. 그죠? 근데 2번 이하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포함 관계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3이라고 해주면 그러면 2회 초과로 받을 확률 3번 이상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식은 는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시고 초과인지 이상인지 특정한 값을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지 않게 하는 건지를 잘 보시고 확률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요? 우리 1회에서 2회 받을 확률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한 번 이상에서 2번 이내까지 받을 확률을 보면 총 55.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항분포, 그 다음에 포화송 분포에서 요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간단하게 실습을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포화송 분포의 역인 지수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 분포는 실제로 자모비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내년 다음 학기 때 R 프로그래밍을 배울 텐데 이 자모비에서는 R을 이용을 해서 이 R 코딩을 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디스트리뷰션에 보시면 현재 개발된 버전에는 지수 분포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고 우리가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라이브러리 해서 보시면 좀 올라와 보시고 여기 보면 RJ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R을 이 안에서 자모비 안에서 R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요 패키지입니다.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인스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을 해보고요. 자,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R 모듈을 해서 RJ 에디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RJ 에디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수 함수에 대한 우리 R 코드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내년에 다음 학기 때 우리가 배우긴 할 텐데 간단하게 우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설명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각주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실제로 실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설명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지수 함수라고 이렇게 해보고요. 자, 먼저 람다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람다 값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값은 우리가 1로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1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임을 해볼게요. 타임은 우리 10분이었죠. 즉 우리가 포화송 분포에서 본 것처럼 전체 10분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그 10분이라는 기간 안에 평균 1회의 전화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Q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는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화살표로 꺽쇠로 표시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서 R에서는 이렇게 해볼게요. 꺽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라는 값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Q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총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이라고 해볼게요. 2분 이내에 우리가 올 확률을 시간을 우리가 확률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Q 값을 해볼게요. Q 값은 이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Q 나누기 타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0분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을 우리가 1로 놓고 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을 전체 1로 놓고 봤을 때 2분으로 해주게 되면 10 나누기 2니까 0.2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타임하고 Q, 람다는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들을 이렇게 변수라는 걸로 저장을 해놨다가 이 값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수 함수에 대한 함수명은 뭐라고 하냐면 PEXP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Q 값은 우리가 Q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 Q라는 거는 파라메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Q라는 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Q라는 값을 이렇게 0.2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값을 우리가 표시해 줄 때 이렇게 변수명으로 세팅해 주면 요 값만 바꿔주면 계속 요 값을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ate라는 함수인데 이 rate라는 함수는 우리가 람다 값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lower tail이라는 값을 해주고요. true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꼭 써줘야 됩니다. true lower tail이라고 하면 0, 1, 2까지 밑에 있는 함수를 누적해라 라는 말입니다. 누적 함수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람다가 2회일 때 시간은 10분, 그 다음에 Q가 2회. 그래서 10분 동안에 평균 1회 전화가 오는데 우리가 1회 이하로 전화 받을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0.1813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2로 바꿔볼까요? 2로 바꿔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평균 2회고요. 자, 10분이고요. Q를 2회 동안 받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0.3297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조정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요 정도만 배우고 우리가 다음 학기 때 R 프로그래밍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거를 이용해서 배우는 방법들을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함수가 우리가 노멀 정규분포였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걸로 우리가 해볼게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1로 고정해 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표준 정규 분포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Z값 우리가 계산해 줄 때 여기서 Z값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계산을 해주고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 0, 1이 아닌 표준화 시키지 않은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정규 분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균이 50점이었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0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이 20점,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인 때에 자, 이렇게 확률 분포는 이런 정규 분포 모양을 갖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60점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 60점이라고 점수를 집어넣으면 자, 60점 이하일 확률이 69.1%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상위부터 위에서부터 계산하면 60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30.9% 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즉 전체 100명이면 30등이라는 말이죠. 31등이겠네요. 그죠? 전체 100명이면 위에가 1등이고요. 그죠? 이쪽이 1등이고 1등부터 내려와서 현재 31등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1%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률 퍼센트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눌러주면
양쪽 끝인데요. 자, 우리가 A 플러스일 때, 즉 35% 안에 들어갈 때, 요거는 빼볼게요. 한번 빼보고 35%라고 했을 때 자, 상위에서 몇 점까지 해당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센츄럴 인터벌 퀀타일은 요 안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고요. 평균으로 중심으로부터 해서 우리는 큐뮬레이티브, 즉 누적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0.5일 때 평균이 50점이니까 딱 50점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상위 0.35 이렇게 되니까 보면 여기 밑에네요. 그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거꾸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65%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부터 왔을 때 누적은 0부터 해야 되니까 35%면 하위 65%랑 같은 말이죠. 밑에서부터 65%, 그러면 위에서부터는 35%일 때 요 값입니다. 요 값은 우리가 이미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57.7이 되겠습니다. 그죠? 상위 65%일 때 값은 57.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로 가볼까요? 하위 20%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요 점수까지 받아야 B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B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점이냐면 33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33점보다 떨어지면 우리 이제 요 전체 80%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확률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특정한 점수를 가지고 확률 값을 계산해 줄 때 쓰고요. 얘는 우리가 어떤 확률 값을 가지고 특정 점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0.65로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60점을 맞으면 30.9%, 31%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0.65%까지 내려오게 되면 상위 35%까지 내려오면 요만큼 좀 더 내려가네요. 그래서 57.7점까지 맞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값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확률 분포는 간단하게 우리 자모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장을 해볼까요? 자, 세이브 해주시고요. 우리 03-1점 우리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03-1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실습 파일을 결과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